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이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곤 해요. 제가 바로 서울로 올라온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서 성적이 좋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오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제주도 내에서 꽤 유명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입학률이 타 지역 고등학교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고 말았어요. 뭐든 인서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뭐? 땡땡고등학교?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거 어디에 있는 학교야? 나름 명문고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이 있던 제게 서울 출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학교라고 대답하면 하나같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야, 내가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아냐? 웃긴 건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나온 고등학교는 제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였죠. 이렇게 사족을 붙이면서요. 아, 넌 지방 출신이라서 모르겠구나. 서울 애들은 우리 학교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데. 나 참, 그게 지방 출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솔직히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은 제 모교가 훨씬 더 높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20대 초반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곤 했어요. 그러다 서울살이가 길어지고 입에서 제주도 말보다 서울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출신 지역에 대한 자격지심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30이 넘어 결혼을 하면서 또다시 지방 출신의 차별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것도 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차별했던 제 손윗 동서 때문이에요. 제 시댁은 아들만 셋인 집이에요. 제 남편은 3남 중 둘째고요.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7살 차이가 나요. 도련님과 남편은 3살 차이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덜 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남편과 도련님은 서로 친했지만 아주버님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군 복무 중에 결혼을 하셔서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100일 휴가를 나왔다가 덜컥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날 술자리를 함께 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사고를 치고 만 거였죠. 아우 말도 마.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형이 부대에 복귀하고 한 달쯤 지났으려나? 형수네 오빠들이 집에 들이닥쳤더라고. 완전 깡패 같은 남자들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우리 형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무섭더라. 형수님 오빠들이 주먹 쓰는 일을 하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았어. 오빠라는 사람들도 조폭까지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주먹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다들 가까이 지내기 꺼려했거든. 암튼 그때 나랑 막내도 형수님 오빠들한테 맞아서 며칠 고생했었잖아. 영문도 모르는 우리한테 다짜고짜 형수랑 애 책임지라고 하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우리 부모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이었지. 둘이 사귀던 사이도 아니었고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날 처음 만나 술 한 번 먹은 건데 그렇게 됐으니까 완전 똥 밟은 거지 뭐. 자기도 우리 아버지 알지? 성격 장난 아닌 거. 그때 아버지가 형 면회 가서 형을 엄청 패고 오셨어. 가족들 면회 중이던 군인들이 달려와서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까지 쫓아가서 아들을 때리는 건 좀 그렇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꼭 아주버님 탓만은 아니잖아. 암튼 그래서 뭐 별 수 있나. 애가 생겼다는데 혼수고 뭐고 그냥 형수가 못 만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지 뭐. 형수네 형편이 안 좋기도 하고 형수도 딱히 직업이 없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거든. 아무튼 우리 형이 저지른 짓이니까 우리가 떠안고 가겠다 했던 거지. 형이 쓰던 방에서 지내면서 애 낳고 형 제대 후에 시군 올렸는데 일단은 학생 신분이라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몇 년 살다 분가하기로 했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이젠 분가 할애도 안 한다고 하더라. 형수 말로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자기네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욕심을 내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요. 저희 형님이 툭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동서는 좋겠다. 시부모님 모실 걱정 안 하고 둘이서만 오붓하게 분가해서 사니 말이야. 누구는 20년 넘게 시부모님 수발 들어가면 시집살이 중인데. 그래서 저는 형님네가 강제로 시집살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참. 사실 형님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오던 날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편하게 동서라고 불러도 되나? 나이 차이도 좀 나니까 말을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네, 그러세요. 듣자 하니 동서는 제주도 출신이라며? 바닷가 출신들은 좀 드세고 성격이 모났다고 하던데 동서는 어떨라나 모르겠네. 그 말에 순간 벙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처음 본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요. 그런데 형님의 이런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 시집와서 맞은 추석 명절이었는데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이번엔 자기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인사차 동서가 음식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차례상에 올릴 음식 정도는 할 줄 알지? 지방 출신이니까 그런 거 많이 하고 자랐을 거 아냐. 네? 아니 차례 음식 만드는데 서울 출신이 어딨고 지방 출신이 어딨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동서는 참 그게 자랑이야? 못하면 인터넷 뒤져서 레시피 보고서라도 만들면 되지. 누군 처음부터 잘했나? 암튼 이번 음식은 동서가 좀 해와. 굳이 전날 올 거 없고 당일날 아침에 가져오면 되겠네. 차례상 차려야 하니까 10시까지 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 고민은 시작됐어요. 제주도는 지방색이 강해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종 블로그를 찾아보며 서울식 차례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고3 때 입시 준비를 하던 것처럼 맹렬하게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명절날이 되었고 음식을 싸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 현관에 들어서자 향 냄새가 확 풍기지 뭐예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는 이미 차례를 지내고 상을 치우는 중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앞치마 차림으로 주방에서 나오던 동서가 저를 보곤 걱정스런 표정으로 왜 이제 오냐고 소곤대더라고요. 형님, 왜 이제 오셨어요? 차례 다 지내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엄청 화나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요. 아니, 난 형님이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춰온 건데 그리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도 나보고 해오라고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음식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어머님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안으로 좀 들어와라. 남편과 함께 안방으로 가보니 아버님은 등까지 돌리고 앉아 계셨고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니들은 뭐 하다 이제 오는 거냐?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니? 그리고 둘째야, 너한테 참 실망이다. 큰애랑 막내는 전날부터 음식하느라 고생인데 넌 어쩜 전화도 안 받고 코빼기도 안 보이니? 넌 큰동서랑 막내동서 보기 미안하지도 않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분명히 형님이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저보고 해오라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음식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요? 제 통화 목록에는 없던데요. 무슨 소리냐? 큰애가 10번도 더 전화 왔다던데. 그제야 어머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셨는지 저희가 싸운 차례 음식들을 보시곤 형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쇼를 하지 뭐예요. 어머, 동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동서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단 소리야? 어머나 세상에.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랬잖아. 명절 음식 해야 하니까 전날에 미리 와서 같이 장보고 음식하자고. 그때는 알겠다고 대답해놓고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뭐하러 동서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만약 했다 쳐도 그랬다면 제가 미쳤다고 힘든데 하루 종일 차례 음식을 만들고 있었겠어요. 동서가 해온 음식 쓰고 말지. 동서,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억울해서 정말. 당한 저보다 오히려 더 억울해하는 형님을 보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그날 제가 만들어간 음식은 고스란히 다시 저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일로 저는 시부모님께 단단히 찍히게 되었어요. 도대체 형님이 저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동서가 살짝 힌트를 주더라고요. 작은 형님, 혹시 시집 올 때 큰형님한테 예단 해주셨어요? 형님 예단? 했지. 안 그래도 우리 그이가 형님 거는 신경 써서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서한텐 딸랑 스카프 한 장 해준 거 미안하긴 하지만 형님한텐 큰맘 먹고 명품백 해드렸어. 그런데 그건 왜? 아니요. 제가 드린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서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동서 표정이 이상해져서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괜히 중간에 끼기 싫다며 말을 아꼈어요. 사실 제가 시집 올 때 형님 예단에 신경을 쓴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학벌 콤플렉스도 있고 친정집에 문제가 좀 많아서 자격지심이 강한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남편이 고부간의 갈등보다 형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형님 예단은 엄청 돈 들여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형님과 따로 만나 예단 얘기를 꺼냈는데 끝까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형님, 혹시 제가 해드린 예단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제 딸은 형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던 건데. 아, 그래? 동서는 내가 딱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구나. 알았어. 사람을 뭘로 보고. 기가 막혀서. 잘 풀어보려고 만난 자리는 오히려 형님 화를 돋우고 말았어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긋나기만 하니 더는 노력하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당한 건 늘 저인데 계속 저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제 생일을 앞두고 남편이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이리 좀 와봐.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보테가 베네타 가방 이거 맞지? 형수님 예단으로 사주면서 그랬잖아. 자기도 갖고 싶다고. 글쎄, 이게 당근에 나온 거 있지. 선물 받은 건데 쓰지도 않았대. 완전 새 건데 15만 원이면 완전 거저 아냐? 어머, 정말이네? 근데 이걸 15만 원에 내놓는 사람이 있겠어? 가짜 아니야? 가격을 보면 그렇긴 한데 포장 상태를 보면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만나서 확인 좀 해볼까? 가짜라고 해도 15만 원이면 저렴하기도 하고. 남편은 일단 구매 의사를 밝혔고 만나서 제품 확인을 하고 돈을 건네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왔는데 세상에 가방을 팔러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지 뭐예요. 형님은 저랑 남편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형님, 가방 파신다는 분이 형님이셨어요? 가방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꿔다 드렸을 텐데요. 그러자 형님이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이봐 동서, 내가 동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나 엄청 섭섭해. 아무리 동서가 지방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걸 예단이라고 해주는 게 어딨어? 난 또 도련님이 좋은 거 사주겠다고 하도 큰 소리 치길래 명품백은 하나 사주려나 했더니 이런 싸구려 가방을 예단이라고. 솔직히 도련님한테도 서운하네요. 남편과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어요. 5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가방이 싸구려라고? 우리 부부는 그제야 알았어요. 형님이 이 브랜드를 모른다는 사실을요.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보지. 지레짐작으로 싸구려 가방이라고 단정을 짓다니 참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 브랜드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막더라고요. 그리곤 회사하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네, 형수님 말씀이 맞네요. 형수님 수준을 저희가 잘 모르고 이딴 걸 사드렸네요. 암튼 마음에 안 드신다니 이 가방은 저희한테 파시고 형수님 예단은 다시 사드릴게요. 예단을 다시 해준다고 했더니 형님은 그제야 기분이 풀리는지 가방을 선뜻 내놓더라고요. 가방값은 됐어. 뭐 얼마나 한다고. 아닙니다 형수님. 거래는 확실해야죠. 15만 원 받으세요. 남편은 기어이 형님 손에 15만 원을 쥐어주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이름 있는 국산 브랜드 가방을 주문하더군요. 자기야, 이걸 예단으로 드리자고? 그러다 또 욕먹으면 어떡하라고.
당신은 모른 척해. 어차피 형수는 물건의 가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비싼 거 주고 욕먹느니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거 사주고 고맙다는 소리 듣는 게 나아. 뭐 지방 출신이라서 수준이 뭐 어쩌고 어째? 누가 수준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남편과 저는 며칠 뒤 배송된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30만 원 남짓한 가방을 형님한테 드리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며 봤더군요. 동서, 그간 말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사준 그 가방은 너무 후시더라. 이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 이번 건 마음에 좀 드네. 암튼 잘 쓸게. 와, 돈 30만 원이면 끝나는 일을 500만 원이나 드리고도 욕먹은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놈의 수준은 누가 정해주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가방 사건 이후로 형님은 전보다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툭 하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여전했어요. 한 번은 어버이날을 맞아 시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는데 형님이 다 같이 모여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버님 칠순도 있으니까 어버이날 선물은 한 집당 20만 원씩 내서 두 분 영양제나 사드리고 남는 건 식사 비용으로 하자. 동서들은 어때? 저희 시부모님은 평소 영양제를 잘 안 드셔서 집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가 굴러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굳이 안 드시는 걸 또 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다른 걸 제안했어요. 보니까 영양제는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홍삼을 다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저희가 더 낼게요. 그랬더니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 동서. 누가 지방 출신 아니랄까봐 촌스럽게 홍삼? 요즘 영양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동서가 알아?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도 한약 타령하는 거라고. 진짜 수준 떨어져서 정말.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동서네가 내겠다고? 동서 그렇게 돈 잘 벌어? 부잣집 딸인 막내 동서도 입 다물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자기가 왜 그렇게 나대? 그렇게 홍삼 사드리고 싶으면 시골에 있는 자기 부모님한테나 해드려. 웃기고 있어 정말. 형님, 말끝마다 지방 출신 어쩌고 하시는데요. 그 말 듣기 거북합니다. 형님 말대로 저 지방 출신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 발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약이 왜 무식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런 잣대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요? 가만 보면 형님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거나 싫어하는 건 다 폄하하고 무시하는데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대접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형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리자 저도 더는 물러설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맞붙어 싸웠어요. 결국 어버이날 선물은 시어머니께 선택지를 드리고 고르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양제? 이딴 건 사서 뭐하니? 안 먹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것만 해도 몇 갠데. 차라리 홍삼으로 해라.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홍삼이 몸에 잘 받는다. 안 그래도 기운 딸린다고 그러는데 잘 됐구나. 그렇게 어머님의 선택에 따라 선물은 홍삼으로 결정됐고 그 바람에 형님은 더더욱 저를 눈의 가시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형님은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홍삼 다리는데 총 17만 원 초과됐어. 동서가 낸다고 했으니까 내 계좌로 보내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버이날 선물도 끝이 나고 이제 남은 건 시아버지 칠순잔치였어요. 아버님은 환갑잔치도 했는데 무슨 잔치를 또 하냐시며 조촐하게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던 차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칠순 때 따로 잔치 안 하실 거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오시라고요. 저희 친정에 빈 방도 많으니까 다들 와서 며칠 쉬다 가시라고 말이죠. 사돈지간이라 불편해서라도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님이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온 가족이 칠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형님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난 시골집은 싫은데? 초떡 냄새 나고 벌레도 많고 굳이 거길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동서, 우리 식구는 친정 말고 호텔 잡아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형님네는 따로 호텔을 잡기로 하고 제주도로 아버님 칠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렌터카를 빌렸다며 자기네 가족들만 먼저 공항을 빠져나갔고 저희 부부와 나머지 일행은 저희 아빠가 보내주신 대형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호텔 사업을 하셔서 전망 좋고 넓은 고층 스위트룸을 몇 개 내어주셨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 아빠 단골 횟집으로 향하려고 다시 로비에 모였는데 거기서 형님네 가족과 맞닥뜨렸지 뭐예요. 어머 동서, 여기까지 우리 따라온 거야? 왜? 친정집 상태가 엉망이라 아버님 어머님 모시게 좀 그랬어? 그러게 진작 우리처럼 호텔을 잡지 그랬어. 그때였죠. 호텔 매니저가 저희 아빠한테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은 모르셨구나. 이 호텔 저희 아빠 거예요. 저희 숙소도 이 호텔 스위트룸에 잡았고요. 형님이 가신다는 호텔이 여긴 줄 알았으면 형님네도 스위트룸으로 잡아드리는 건데 이거 어쩌죠? 성수기라 룸이 없어서. 뭐 그래도 일반 룸도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니까 며칠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뭐? 이 호텔이 동선의 거라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형님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건 아주버님이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모르면 입 다물고 따라하긴 할 것이지. 잘난 척하고 나서선 안 써도 될 돈이나 쓰고 망신만 당하고 이게 뭐야. 성수기라서 호텔비만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 암튼 당신 말 들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알고 그랬나? 난 그저 동서가 지방 출신이라니까 농사나 짓는 집 딸인 줄 알았지. 이런 호텔 사장 딸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그러는 당신은 내가 호텔방 잡겠다고 했을 때 왜 반대 안 했어? 당신도 편한 호텔에서 지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내 탓만 해? 이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야. 괜히 당신 말에 따랐겠어? 안 그랬다간 여행 내내 주둥이 대빨 나와서 재수 씨한테 시비 걸었을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 내가 당신을 몰라? 자기보다 돈 있고 잘난 사람한테는 고개 팍 숙이고 발발 기면서 자기보다 못한 것 같으면 대장 노릇하려고 목 쥐고 흔드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나아지는 게 없냐? 이러니까 살부대 끼고 20년을 살아도 당신한테는 정이 안 가는 거라고. 그렇게 시작된 형님과 아주버님의 싸움은 여행 내내 이어졌어요. 물론 시부모님 앞에서는 싸울 수가 없었는지 밤마다 호텔방에서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에요. 조카가 저한테 찾아와서 부모님이 하도 싸워서 잠도 못 자겠다고 창고라도 좋으니 방 하나만 잡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통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여행 내내 형님은 억지 춘향처럼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반면에 나머지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준비해준 차를 타고 제주도 곳곳을 돌며 맛있는 음식도 듬뿍 먹을 수 있어서 다들 만족스러워했어요. 서울로 돌아올 땐 말린 옥돔이며 고사리 등 제주도 특산물도 잔뜩 받아올 수 있었고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형님은 그날 이후 제 앞에서 지방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한테 잘 보일까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잣집 딸이라고 물고 빨아주던 막내 동서보다도 저희 친정이 재력 있는 집안이란 걸 알고부터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다 얼마 전 제가 형님한테 15만 원을 주고 대사온 가방이 500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인 걸 알고는 저한테 그 백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부터 형님 몫으로 산 거라서 저도 그만이었지만 그동안 저를 괴롭힌 게 괘씸해서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나서서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왜 이러세요? 낙장 불입입니다. 그놈의 가방 때문에 제 와이프가 형수님한테 당한 게 얼만데 가방을 다시 돌려드려요. 그건 안 되죠. 게다가 제가 직접 15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버스는 이미 떠났으니까 괜히 뒤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손은 들지 마세요. 그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간 제가 형님한테 당하면서 마음고생한 걸 아는 남편은 저 대신 형님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주었어요. 나이 어린 시동생이 이렇게 놀려대니 형님도 더는 가방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30년 넘게 남으로 살다가 가족이 된 상황에 누군들 마음 편하고 익숙하겠어요. 그러니 적어도 남편 하나 믿고 남의 집에 시집 온 같은 처지끼리는 더더욱 서로 아끼고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형님과의 마음거리는 멀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리도 점점 좁혀들 거라 생각해요. 형님 성격을 봐서는 그런 날이 오기는 할지 걱정은 되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